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와 그의 대표 작품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 2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 속에서 살게 했던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에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1917년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3년이 지난 시기에도 유럽 전역에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여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보다 더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천재화가 에곤 실레의 아내 에디트 실레는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지 1년이 지난 1918년에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스페인 독감에 의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날 에디트는 남편인 에곤 실레에게 쪽지를 남깁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항상 더 많이 무한히 사랑해. 당신의 에디트가. 에곤 실레는 자신의 아내인 에디트의 마지막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초점을 잃은 눈, 금방이라도 세상과 연결된 끈을 놓을 것만 같은 마지막 초상화. 에곤 실레는 아내를 그리면서 혼자 남겨진 자신의 생을 하늘의 의탁이라도 한 것일까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몸이 오싹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는데 집으로 돌아와 스페인 독감에 걸려 아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에곤 실레도 28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갑자기 찾아온 유행성 독감은 4일 만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에곤 실레의 가문은 대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철도에서 고급 관료로 일을 했으며 아버지는 툴룬역의 역장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걱정이 없던 집안이 아버지가 매독에 걸리면서 정신 이상 증세까지 겹쳐 결국 신경성 매독에 의한 진행성 마비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는 에곤 실레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철도청 관료가 되기를 바랬지만 에곤 실레는 16살 때 빈미술 아카데미에 입학 허가를 받을 만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에곤 실레는 아카데미의 보수적인 학풍과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1909년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 시기에 귀스타프 클림트를 만나 그의 우아한 장식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클림트를 연상시키는 그래픽적이고 드라마틱한 양식을 선보였으나 점차 클림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표현주의자로서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밀한 관능적 욕망과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며 의심과 불안에 쌓인 인간의 육체를 왜곡되고 뒤틀린 형태로 거칠게 묘사를 했습니다. 에곤 실레는 특히 회화가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성과 죽음에서 그 진실을 보았고 성과 죽음을 표현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당시 누드화를 그리더라도 성기를 묘사하는 것은 피해서 그리는 게 관례였는데, 에곤 실레는 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도 에로티시즘과는 거리가 멀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에곤 실레는 귀스타프 클림트의 모델이었던 발리 노이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에곤 실레에게 모델이자 연인으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녀와 사는 4년 동안 그녀를 모델로 한 파격적인 누드화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발리 노이칠은 에곤 실레의 충실한 모델이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까지 했지만, 좋은 가문의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생각한 에곤 실레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에곤 실레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적십자의 종군 간호병으로 지원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1917년 급성 감염성 질환인 성홍열에 걸려 야전병원에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발리와 헤어지고 에디트와 결혼하여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에곤 실레는 마지막 작품인 가족을 그리고 자신이 바랬던 행복한 가정을 앞에 두고 4일 만에 자신과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삶이 허상임을 암시하듯 가족의 그림 속 인물들의 시선이 모두 다르게 그려진 것이 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목, 사랑은 하나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불어와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이 편치 않음은 어제 온 바람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어제 나를 어루만지며 스치고 간 그 바람을 난 사랑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나를 모두 줄 수밖에 없었던 바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약속은 없었어도 이곳에 있으면 올 것 같고 볼 것 같은 바람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스치는 바람은 어제 그 바람이 아닙니다. 외로운 마음에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 바람은 하나이기에 나를 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난 하나의 바람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